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서 방금 막 내놓은 따끈따끈한 리포트죠. 넷마블의 2026년 1분기 실적 평가를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분석 해설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두 증권사가 지금 넷마블의 현 주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진짜 가치는 어디에 숨어 있는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짚어볼 텐데요. 준비되셨나요? 바로 가보시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진짜 재밌는 모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1분기 넷마블 실적, 전년 동기랑 비교하면 분명히 성장했어요. 흑자 기조도 잘 유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시장 흐름을 가장 예민하게 읽는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무려 20% 이상 확 깎아버렸습니다. 아니, 회사가 돈을 더 벌었는데 목표 주가는 떨어졌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1분기 실적 요약부터 왜 기대에 못 미쳤는지 그 원인을 알아보고 핵심 과제인 PLC 관리, 긍정적인 신호들, 그리고 하반기 전망까지 쭉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1분기 실적 요약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혼재된 신호들의 분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숫자를 한번 볼까요? 넷마블이 1분기에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531억 원입니다. 물론 작년이랑 비교하면 성장한 건 맞아요. 하지만 문제는 시장의 기대치가 693억 원이었다는 거죠. 무려 23%나 못 미친 성적표입니다. 매출도 6,517억 원으로 예상치를 7% 정도 밑돌았고요. 성장하긴 했는데 시장의 그 높은 눈높이를 맞추기엔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실적이 기대를 밑돌았을까요? 비용은 오르고 매출은 줄어드는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이 줄면 당연히 타격이 크겠죠? 딱 이 상황입니다. 7개의 대죄 우리진이나 몬길, 스타다이브 같은 대형 신작들, 글로벌 마케팅한다고 돈은 엄청나게 썼거든요. 반면에 그동안 넷마블 실적을 든든하게 받쳐주던 세븐나이츠 리버스 같은 효자 타이틀들은 어땠을까요? 전분기 대비 매출이 무려 62%나 훅 빠져버렸습니다. 460억 원 수준으로요. 새로운 캐시카우 만들려고 돈을 펑펑 쓰는 사이에 기존 캐시카우들의 체력이 시장 예상보다 훨씬 빨리 바닥나버린 거예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세 번째 파트, 애널리스트들이 넷마블의 가장 큰 과제로 꼽는 PLC 관리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 PLC, 즉 제품 수명 주기가 뭘까요? 게임이라는 게 처음 출시될 땐 엄청난 기대감에 사람들이 확 몰리잖아요. 근데 진짜 실력은 그 런칭 거품이 쫙 빠진 다음부터 나옵니다. 요즘 게이머들 인내심 진짜 짧거든요. 재미없으면 바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유저들이 계속 게임에 남아서 지갑을 열게 만드는 지속성, 한마디로 반짝 매출이 급락하는 걸 막고 얼마나 오랫동안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유지하느냐, 이게 바로 PLC 관리 역량입니다. 사실 최근 신작들 초기 매출은 좀 아쉬웠어요. 한 200억 원 정도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눈여겨봐야 할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어요. 초기 매출은 좀 아쉬워도 유저들 잔존율, 그러니까 리텐션이 꽤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당장은 좀 아쉬워도 앞으로 매력적인 업데이트만 잘 던져주면 유저 이탈 꽉 잡고 장기 캐시카우로 부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 지점이 넷마블이 자신들의 진짜 실력을 증명해야 할 무대인 거죠. 네 번째 파트입니다. 아쉬운 소식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부 체력은 오히려 단단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수익성 신호들을 좀 살펴볼까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동안 넷마블 발목을 꽉 잡고 있던 게 바로 지급 수수료였거든요. 근데 자체 IP 비중 높이고 PC 결제를 확 늘리면서 이 수수료율이 30.8%까지 떨어졌습니다. 대박이죠? 게다가 인건비도 아주 타이트하게 통제하고 있고요. 하반기부터 글로벌 앱스토어 수수료 인하 정책까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마진율은 무조건 구조적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매출의 폭발력은 좀 부족했어도 실제로 돈을 남기는 펀더멘털은 확실히 튼튼해졌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 이런 흐름 속에서 넷마블의 단기적인 운명을 가를 하반기 파이프라인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반기 시장을 흔들 핵심 신작 6종이 대기 중입니다. 당장 6월에 솔챈트가 스타트를 끊고요. 글로벌 유저들이 목 빠지게 기다리는 나 혼자만 레벨업 카르마, 그리고 새롭게 베일을 벗은 카밤의 방치형 RPG 프로젝트 이지스까지 아주 다채로운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르도 타겟 국가도 잘 분산되어 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막연한 장밋빛 기대는 경계하라고 조언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반기 신작들 중에 당장 기업 가치를 우주로 보내버릴 초특급 메가 히트작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진짜 판을 뒤집을 대형 텐트폴 게임은 2027년이나 되어야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는 대박 한 방을 노리는 게 아니라 지금 굴리고 있는 게임들이랑 곧 나올 중간 규모 게임들의 수명 주기, 그 PLC를 악착같이 기가 막히게 관리해내야만 합니다. 이게 지금 넷마블의 지상 초대 과제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복잡한 상황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요약될까요? 기존 게임 매출 빠지는 속도, 신작의 아쉬운 초기 성과 등을 반영해서 하나증권은 66,000원, 미래에셋은 65,000원으로 목표 주가를 확 낮췄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두 곳 모두 투자 의견은 굳건하게 매수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수수료율이 인하라든지 인건비 통제 같은 구조적인 비용 개선이 하방을 아주 꽉 잡아주고 있기 때문이죠. 버틸 체력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리포트 분석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꽤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넷마블은 과연 그동안 고질병처럼 따라다니던 이 제품 수명 주기라는 숙제를 완벽하게 풀어내고 한층 탄탄해진 재무 체력을 바탕으로 진짜 반등의 드라마를 써 내려갈 수 있을까요? 게임 산업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올 하반기 넷마블의 라이브 운영 능력을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눈으로, 매의 눈으로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